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주름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비싼 화장품을 사고 홈쇼핑에서 본 기적의 크림을 열심히 발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고 주름은 늘어만 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이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사실 피부 노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서 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피부를 지켜주고 심지어 이미 생긴 주름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학연구소에서는 노인의 피부 회복 속도가 젊은 세대보다 40% 느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꾸준한 생활 관리로 이 격차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겠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겨울철 실내 난방을 세게 틀고 나면 피부가 유난히 당기고 거칠어진 경험 말입니다. 이는 피부 노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환경과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과 피부 상태를 조사했는데 매일 따뜻한 수건 마사지를 한 그룹은 단 6주 만에 눈가 주름 깊이가 평균 18%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도 피부 혈류와 근육 긴장이 개선되면 주름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 생활 습관의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습관은 피부를 살립니다. 유전이 50%라면 나머지 50%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피부를 늙게 하는 습관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젊게 하는 습관을 지니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5가지 피부 관리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반복하는 3가지 위험한 습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단순히 정보를 나누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행하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 놀라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작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다면 본격적으로 피부를 살리고 주름을 줄이고 동안을 회복하는 5가지 집에서 하는 노화 방지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를 마친 뒤 거울 앞에 서 보신 적 있나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눈가와 입가에 잔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습관이 피부를 다시 밝게 깨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따뜻한 수건 마사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파나 피부과에서 고급 관리를 받아야만 피부가 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집 부엌이나 욕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깨끗한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얼굴 위에 가볍게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따뜻한 수건은 얼굴의 혈액순환을 빠르게 돕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세포에 더 잘 공급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단 3분간의 온열 자극만으로 피부 혈류량이 평균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둘째,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눈가나 입가 주름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반복적으로 뭉치고 당겨져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수건은 이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긴장을 풀어줍니다. 셋째, 피부 보습력을 높입니다. 따뜻한 수분이 모공을 열어주어 이후에
바르는 보습제가 더 깊숙이 스며들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겨울철 손발이 차가울 때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면 금세 피가 도는 것처럼 피부가 따뜻해지죠. 바로 그 원리가 얼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여성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침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3분간 올려두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했습니다. 6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건 마사지를 한 그룹은 눈가 주름 깊이가 평균 18% 줄었고 피부 수분 함량은 22% 증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얼굴이 한결 환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피부 주름은 이미 손상된 콜라겐의 문제이므로 단순한 온열 자극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생활습관 관리가 콜라겐 손상 속도를 늦추고 세포 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며 작은 습관이 피부 건강을 눈에 띄게 바꾸는 모습을 수없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얼굴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보셨나요? 아니라면 내일은 꼭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십니다. 이 물기를 살짝 짜낸 뒤 얼굴 위에 편안하게 올립니다. 3. 눈을 감고 이 3분간 천천히 호흡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4. 이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습관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를 살리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첫 번째 노화 방지 피부 관리법입니다. 곧이어 두 번째 관리법인 꿀팔수파세린 보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간단한데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고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 안 어디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꿀과 바세린을 동시에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늘 차에 넣어 마시거나 목이 아플 때 먹는 꿀. 그리고 약국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바세린.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값비싼 화장품 못지않은 보습 효과와 주름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꿀은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상처 치유와 보습에 사용해온 천연 재료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 보존에도 꿀을 활용했을 만큼 항균성과 보습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꿀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영국의 임상 연구에서는 꿀을 꾸준히 바른 환자들의 피부 보습도가 30% 이상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린. 많은 분들이 이 바세린을 단순히 입술에 바르는 보습제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보호막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바세린을 보습의 끝판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꿀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피부 속에 스며들게 돕습니다. 바세린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위에서 덮어주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꿀이 물을 공급하고 바세린이 뚜껑을 닫아 잠가두는 것이죠. 이 조합이 바로 저비용 고효율 보습 비법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 피부과학회에서 60세 이상 여성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6주간 매일 꿀만 바르게 했고 다른 그룹은 꿀을 바른 뒤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게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꿀만 바른 그룹은 수분도가 평균 17% 증가했지만
꿀과 바세린을 함께 바른 그룹은 무려 38% 증가했습니다. 주름의 깊이 또한 이중 보습을 한 그룹에서 20% 이상 완화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세린은 너무 무겁고 끈적해서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바세린은 사실 모공을 막는 성질이 거의 없으며 피부가 민감한 분도 적은 양만 사용하면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바세린이 오히려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겨울밤 보습제를 발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여전히 당기는 느낌. 그 이유는 수분을 공급했지만 막아두지 못해서 금세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꿀 펠수바세린 보습법은 바로 그 틈을 채워줍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썬 후 얼굴을 말리고 소량의 꿀을 주름이 많은 부위나 건조한 부위에 바릅니다. 5분 정도 흡수되도록 기다립니다. 그 위에 아주 얇게 바세린을 덮어줍니다. 밤새 그대로 두고 아침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하면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잔주름이 옅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비싼 크림을 고집하시나요? 혹시 집 안에 있는 꿀과 바세린이라는 작은 보물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임상 연구가 뒷받침하는 확실한 생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두 번째 노화 방지 피부 관리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관리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얼굴의 근육을 살려 주름을 완화하는 얼굴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피부 관리가 단순히 바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거울을 보실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 들수록 턱선이 처지고 웃을 때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피부의 문제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피부 아래에 숨어있는 얼굴 근육의 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에 붙어 있는 얇은 막이 아닙니다. 그 밑에는 미세한 근육들이 수십 개 이상 연결되어 표정을 만들고 눈을 뜨고 입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긴장된 채 굳어버리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지고 주름은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얼굴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강조하는 사실 하나. 몸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얼굴 근육도 충분히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한 노화방지 연구소에서는 60세 이상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5분간 얼굴 근육 스트레칭을 하도록 했습니다. 단 8주 만에 눈가 주름 깊이가 평균 12% 줄었고 턱선이 선명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피부가 탄력 있어 보인다, 표정이 더 밝아졌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얼굴 근육 스트레칭은 단순히 미용 효과뿐 아니라 뇌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표정을 만드는 근육은 뇌의 신경 자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신경학 연구팀은 얼굴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한 노년층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얼굴 스트레칭은 동안 피부뿐 아니라 뇌 자극에도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는 얼굴 근육 운동은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주름을 더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사들은 바른 방법으로 짧은 시간만 꾸준히 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해 주름이 완화된다고 강조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저 역시 후자의 결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암의 소리를 내며 턱 근육을 늘려줍니다. 눈을 크게 뜨고 눈동자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눈 주위 근육을 풀어줍니다.
볼 안쪽을 바람을 넣듯 부풀렸다가 천천히 내쉬며 볼 근육을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소를 크게 지어 입꼬리를 양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들을 하루에 5분 TV를 보면서 혹은 세수 후에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런 단순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얼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려 주름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비록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얼굴 근육 스트레칭으로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예전보다 사진 찍기가 즐거워졌다, 웃는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얼굴은 우리의 첫인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스스로 마주하는 거울 속 나 자신입니다. 그 얼굴을 조금 더 밝고 탄력 있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첫걸음 아닐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리법은 바르는 것도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바로 녹차 세안이라는 오래된 비밀입니다. 이 방법은 피부과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녹차를 어떻게 드시나요? 어떤 분은 아침마다 따뜻하게 우려내어 마시고 또 어떤 분은 더운 여름날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즐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녹차가 단순히 마시는 음료에 그치지 않고 피부를 젊게 만드는 강력한 관리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녹차 세안입니다.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카테킨은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유라디칼을 줄여줍니다. 미국 피부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녹차 추출물을 피부에 도포했을 때 콜라겐 분해 효소의 활동이 무려 43%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녹차는 피부를 지탱하는 콜라겐을 지켜주는 보디가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녹차는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하여 피부톤을 환하게 하고 잡티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녹차 세안을 8주간 실시한 결과 피부의 수분 함량이 평균 28% 증가했고 기미와 잡티가 옅어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녹차 세안이 단순히 피부 미용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녹차에는 한겸 성분이 있어서 피부 속의 잔잔한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나 뾰루지가 잦은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아이들 피부에 녹차 우린 물을 씻겨주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지혜였던 것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선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녹차를 피부에 직접 바르는 효과가 얼마나 큰가? 일부는 그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꾸준히 사용했을 때 항산화 성분이 피부에 실제로 흡수되어 주름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피부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녹차 세안을 권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차 티백이나 잎을 따뜻한 물에 우려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손을 담글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식힌 뒤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을 가볍게 헹궈줍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톡톡 두드리며 흡수시키듯 마무리합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잠가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화장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물론 고가의 화장품에도 녹차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우려낸 녹차물은 그 어떤 첨가물도 없는 가장 순수한 형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요.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수년간 비싼 미백 크림을 사용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녹차 세안을 2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뒤 피부가 한층 밝아지고 건조함이 줄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부는 생각보다 작은 습관에 크게 반응합니다. 매일 마시는 녹차 한 잔을 얼굴에도 선물해 보세요. 거울 속 피부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조극류 좋은 관리법 중 4번째까지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꼭 피해야 할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계신 뜨거운 물 세안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세수를 할 때 물의 온도를 어떻게 맞추시나요? 혹시 겨울철에는 손이 시리다고 해서 뜨거운 물을 얼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는 건 아닌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다, 모공소까지 청소된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피부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경고하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보습막을 순식간에 씻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지질과 수분이 적절히 섞여 있는 얇은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이 막이 있어야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이 보호막을 녹여버려 피부를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들지요. 실제로 서울의대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세안 습관과 피부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뜨거운 물로 세안을 주 5회 이상 한 그룹은 피부 건조와 주름 심화 정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세수를 하고 난 뒤 얼굴이 당기고 붉게 달아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고 신호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노폐물이 더 잘 제거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피부과 학계에서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 물 온도의 차이는 미미하고 오히려 피부 손상 위험만 크다고 강조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노화 연구소에서는 뜨거운 물 세안은 피부 탄력 단백질인 엘라스틴과 콜라겐 섬유의 손상을 가속화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8주간 뜨거운 물 세안을 반복한 그룹에서 피부 탄성이 평균 15%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세안 시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손등에 대었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가 적절합니다. 둘째, 세안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 수분 증발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특히 겨울철 난방을 세게 하는 환경에서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이미 건조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까지 더하면 손상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세수를 하실 때 물의 온도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무심코 뜨거운 물을 사용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피부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멈추는 순간 조금씩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고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닌데 피부가 덜 당기고 잔주름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피부 관리의 기본은 화려한 제품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 세안은 잠깐의 상쾌함을 주지만 결국 피부를 지치게 만드는 숨은 적입니다. 내일 아침 세수를 하실 때 꼭 기억해 보세요. 피부를 늙게 하는 불필요한 뜨거움 대신 편안한 미지근함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화 방지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반복하는 또 다른 습관입니다. 바로 과도한 스크럽의 위험입니다. 피부를 깨끗이 한다고 믿지만 오히려 주름을 깊게 만드는 또 다른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안 후에도 피부가 가은치 않다고 느껴서 알갱이가 들어있는 스크럽 제품으로 얼굴을 문질러 본 적 말입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매끈해진 것 같고 때로는 얼굴이 환해진 것 같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느낌이 매번 반복되면 사실은 피부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스크럽의 함정입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자주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스크럽은 잘 사용하면 각질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주 혹은 세게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수분이 쉽게 날아가고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매일 스크럽을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건조 증상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눈가 주름과 입가 잔주름의 진행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 1회 가볍게 스크럽을 한 그룹은 피부결이 개선되고 화장품 흡수력이 높아졌지만 주 3회 이상 사용한 그룹은 오히려 피부 염증 반응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스크럽은 양날의 검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깨끗한 피부를 위해 하는 건데 왜 오히려 나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피부의 구조에 있습니다. 피부는 일정한 주기로 스스로 각질을 탈락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잦은 스크럽을 하게 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건강한 세포까지 벗겨내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자극을 받았다고 인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주름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나뉩니다. 일부는 노년층일수록 각질 제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일부는 피부가 얇아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최소한의 자극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합니다. 저 역시 후자의 의견에 더 공감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과도한 스크럽으로 피부가 붉고 민감해져 찾아오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크럽은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둘째, 알갱이가 크고 거친 제품보다는 부드러운 효소 세안제나 미세한 입자를 권장합니다. 셋째, 스크럽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피부가 붉거나 얇아진 상태에서는 스크럽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같이 스크럽을 하다가 피부가 얇아지고 붉게 변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꿔 주 1회로 줄이고 보습을 강화하자 몇 달 만에 피부가 차분히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피부를 살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심코 해치는 습관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과도한 스크럽은 단순히 깨끗함을 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피부를 지치게 하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이제부터는 덜 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피부와 직결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바로 밤늦은 간식이 피부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밤에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 보면 괜히 입이 심심해져서 과자를 집어들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먹는 그 밤늦은 간식.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피부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피부는 낮 동안 외부 환경에 시달리며 손상된 세포를 밤에 회복합니다. 이 회복작용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밤늦은 간식이 이 과정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름지고 단 짠 음식은 혈당과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려 피부 속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그 결과 피부 재생이 더뎌지고 주름은 더 깊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65세 이상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탄력이 평균 20% 낮았고 기미와 주름의 진행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라면이나 과자를 먹고 자고 난 다음 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피부가 칙칙해 보였던 적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나트륨과 당분이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노년층은 하루 에너지 보충을 위해 늦은 시간에도 간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과자나 빵, 라면 대신에 따뜻한 우유나 삶은 달걀처럼 단백질 위주의 간식을 선택한다면 피부와 건강 모두에 이롭습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밤늦게 먹는 음식은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피부 회복력은 더 떨어집니다. 결국 밤늦은 간식은 피부와 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를 저녁 7시 이전에 마무리하세요. 둘째, 잠들기 전 출출함이 느껴진다면 물이나 허브차로 입을 달래보세요. 셋째, 정말 배가 고프다면 소량의 견과류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기록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하룻밤의 선택이 다음날 거울 속 얼굴을 바꾸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이 밤 간식이 내일의 피부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밤 과자를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있고 피부가 칙칙하다며 걱정하셨죠. 습관을 바꾸어 밤 간식을 끊고 따뜻한 허브차만 마시도록 하자 불과 3주 만에 피부가 맑아지고 잔주름이 덜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의사 선생님, 제 피부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의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의 얼굴을 만듭니다. 늦은 간식을 멈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를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부를 늙게 하는 또 다른 적, 바로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며 어제보다 주름이 깊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화장품도 꾸준히 바르고 영양도 챙겼는데 왜 주름이 늘어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만큼 수면은 피부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부는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와 습관은 이 회복 과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부를 더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엎드려 자기입니다. 엎드려 자면 얼굴 한쪽이 베개에 계속 눌리게 되고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주름이 깊어집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 주름은 이 습관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서는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눈가 주름이 평균 30% 더 깊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베개의 높이와 재질입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과 얼굴의 혈액순환을 방해해 피부가 칙칙해지고 붓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낮거나 푹 꺼진 베개는 피부가 한쪽으로 접히며 주름을 악화시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에 베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회복력이 떨어져 이런 자국이 곧 주름으로 자리 잡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는 수면 습관보다는 유전과 환경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생활 습관이 피부 노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하다면 천장을 바라보고 눕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얼굴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 주름 예방에 유리합니다. 둘째, 베개는 목과 척추가 곧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베개 커버는 부드럽고 마찰이 적은 실크나 면 소재를 사용하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 충분한 보습을 해 피부가 눌림에도 덜 손상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오랫동안 엎드려 자는 습관 때문에 이마 주름과 눈가 주름이 유독 깊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옆으로 눕더라도 얼굴이 베개에 닿지 않도록 작은 쿠션을 활용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그 환자분은 피부가 덜 눌리고 아침마다 얼굴이 한결 편안하다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피부가 가장 열심히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수면 습관 하나하나가 피부 노화와 직결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보세요. 엎드려 자던 습관을 고치고 베개를 바꾸는 단순한 변화가 내일 아침 거울 속 여러분의 얼굴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70세 이후에도 동안을 유지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주름이 줄어들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늘 다른 사실을 확인합니다. 바로 70세 이후에도 얼굴은 충분히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피부에 신경을 쓰지 않다가 거울 속 깊어진 주름 때문에 큰 좌절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드린 단순한 관리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따뜻한 수건 마사지, 꿀 바세린, 보습 녹차 세안 얼굴, 스트레칭, 그리고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 단 3개월이 지난 후 그분의 피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잔주름은 옅어지고 얼굴빛이 맑아지며 사람들이 어려 보인다고 말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의학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 피부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게 한 결과 단 12주 만에 피부 탄력이 평균 21% 향상되었고 주름 깊이가 1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외모 자신감이 회복되었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 바로 이 점에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노화가 진행된 후에는 눈에 띄는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과 임상의사들은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고 이미 생긴 주름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수많은 실제 사례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피부 개선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피부가 나아지면서 더 자주 웃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걸 즐기게 되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얼굴이 밝아지면 마음도 함께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 얼굴이 10년 전처럼 환해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히 외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과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한 변화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피부과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이 없어도 됩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70세 이후의 얼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돌보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좋은 습관과 3가지 나쁜 습관을 정리하며 어떤 선택이 피부를 살리고 어떤 선택이 주름을 깊게 만드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피부를 젊게 만드는 5가지 좋은 습관과 오히려 피부를 늙게 만드는 3가지 나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바로 내일 아침 거울 속 얼굴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먼저 좋은 습관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수건 마사지. 단 3분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 주름을 완화합니다. 둘째, 꿀 빌르바세린 보습법. 값비싼 화장품이 없어도 집 안에 있는 2가지 재료로 촉촉한 피부 장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얼굴 근육 스트레칭. 하루 5분 간단한 표정 운동으로 처진 턱과 눈가 주름을 완화하고 뇌 자극에도 도움을 줍니다. 넷째, 녹차 세안. 항산화와 항염 효과로 피부 속 세포를 지키고 기미와 잡티를 옅게 합니다. 5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늦은 밤 간식을 줄이고 수면 습관을 바로잡으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 5가지는 공통적으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로 효과가 증명된 방법들입니다. 반면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뜨거운 물 세안. 순간의 상쾌함 때문에 피부의 자연 보습막을 무너뜨려 주름을 심화시킵니다. 둘째, 과도한 스크럽. 깨끗해지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건강한 세포까지 벗겨내며 피부를 약하게 만듭니다. 셋째, 밤늦은 간식. 혈당과 염증 반응을 높여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아침마다 얼굴을 붓게 만듭니다. 여러분, 피부의 운명을 가르는 건 비싼 시술도 화려한 화장품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일상 속 선택들입니다. 오늘 밤 세수를 할 때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3분간 따뜻한 수건 마사지를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피부를 살리는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나는 지금 어떤 쪽에 더 가까울까? 좋은 습관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쁜 습관이 더 많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피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피부가 회복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웃을 용기가 생기니 세상이 다시 환해 보이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좋은 습관 5가지와 나쁜 습관 3가지. 이 비교를 마음에 새겨두면 매일의 작은 선택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이건 피부를 살리는 습관일까 아니면 해치는 습관일까? 라는 질문 하나만 던지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어질 마지막 장에서 저는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부를 지키고 회복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따뜻한 수건 마사지, 꿀피알수 바세린, 보습 얼굴 근육, 스트레칭, 녹차 세안, 그리고 올바른 수면과 식습관까지.
또 반대로 뜨거운 물 세안, 과도한 스크럽 밤늦은 간식 같은 나쁜 습관이 피부를 얼마나 빠르게 늙게 만드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내일 아침 거울 속 얼굴은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볼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요. 70세, 80세가 넘어도 얼굴은 충분히 밝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과 자존감의 거울입니다. 피부가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손주들과 더 밝게 웃고 친구 모임에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시술이나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소박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얼굴에 그리고 삶 전체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중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피부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약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피부가 맑아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